누가 이렇게 해서 운동해서 좋아졌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분들은 10년, 20년씩 계속 운동했던 분들이고요. 네. 운동의 기본 자세를 취했을 때 원래 그 기본 자세 한 7, 80%는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유지가 안 되고 몸이 흔들리고 몸이 떨리고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런 운동을 하시면 그 운동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없으시고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면요, 심장이나 그런 데 문제 많이 생기세요. 네. 그리고 갑자기 식사량 줄여버리시면 몸에 무리가 오십니다. 항상성이 깨지시기 때문에 70대 분들한테는 권장할 만한 다이어트가 바로 이런 다이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코치 정래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피트니스 코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이 점점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운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적어서요. 노인분들, 젊으신 분들이랑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하는 방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은, 코치님 모시고 말씀드릴 내용은 연세가 드셨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으로 근력과 체력을 증진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강의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강의 마지막 부위에 실질적으로 세 분의 우리 코치님께서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을 운동시키시면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시키셨고 그분들이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겪으셨는지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운동함에 참고를 삼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의사로서 진료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어떤 한 가지 동작이 좋다고 해서 그 동작에 너무 몰두하시는, 개인적으로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운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균형 있는 식사가 좋은 식사잖아요. 운동도 균형 있는 운동이 좋은 운동이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정래준 코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근력을 길러서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운동 목표는 크게 5가지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늘어야 되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체력적인 요소는 근육이 여러 번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심폐 능력을 포함한 부분을 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체력은 이제 아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 능력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폐 능력 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셔야 좀 체력적인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근력 강화입니다. 이제 연령대가 증가되면은 몸의 근육이 오랫동안 반복할 수 있는 근육이 있고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적인 부분, 근육이 2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근력이 먼저 감소됩니다. 지구력보다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리고 근력이 먼저 중요시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근력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일상생활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강도 운동보다는 중강도 운동을 좀 더 권장을 합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한테 중강도 운동을 권장한다. 네. 일단 제가 질문 드리면은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근지구성이 결국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 이를테면 코어 같은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한 근력 강화는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내 껍데기, 글로벌 머슬, 껍데기 근육에 가까운 그쪽으로 대근육을 말씀드리는 네, 대근육을 주로 말씀드리는 게 맞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코어라든지 속근육이라든지 자세 잡는 근육과 네. 심폐지구력 강화가 첫 번째 운동의 목표이고, 네. 두 번째 거주 근육, 대근육들을 강화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지방 감소인데 아무래도 대사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방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조금만 먹어도 좀 살이 찌시는 분들이 많고 운동하면서 계속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셔도 또 살이 붙으면 몸이 또 무거워지기 때문에 예. 허리나 무릎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체중을 줄여나가는 것들은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꼭 근육량만으로 허리나 엉덩이 근육 또는 이런 근육만으로는 무릎을 지탱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허리나 무릎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지방 감소를 또 권장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중 자체가 너무 근력 운동에 좀 비중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이어트도 같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는 다이어트가 건강한 다이어트인가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꼭 이제 식이 조절을 병행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예. 연세 드신 분들이 꼭 집에서 뭐 밥이라든지 이제 김치나 찌개 정도로만 꼭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적절한 고단백이 있는 닭가슴살이나 또는 소고기 같은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 적절하게 좀 섭취하시면서 밥을 이렇게 좀 식사를 좀 병행하시면 단백질도 좀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좀 그래도 균형적인 식사를 하시면 좀 지방이 좀 감소가 되는데 거의 좀 때우기 식사를 하다 보니까 좀 탄수화물만 많이 먹다 보니까 좀 살이 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좀 식이 조절을 병행하는 지방 감소. 그다음에는 지방 감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예, 예. 좀 잘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5번하고 많이 연관이 이루어지는데 좀 식사하시고 자주 산책하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자꾸 움직이시고 하나라도 자꾸 좀 이렇게 부지런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또 지방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상생활에서 찾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요약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그 지방을 감소하는 거는 꼭 운동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셔도 괜찮으시고 네. 단백질을 어르신들이 신경 못 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젊은 사람처럼 고단백 식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살짝 조절하려고 하시는 정도의 시기가 같이 운동과 병행을 되는 게 결국 그 지방을 좀 줄이는데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금식을 얘기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소화력이 반대로 좀 떨어지시니까 예, 좀 예.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좀 챙겨 드시고 예, 좀 예. 육류를 좀 잘 섭취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몸이 무겁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예,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는 4번인데 좀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또는 시니어층을 보았을 때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운동도 근력 운동이지만 좀 균형감을 잡을 수 있는 좀 그런 코어 운동과 병행해서 좀 밸런스 운동들을 좀 종종 좀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허리와 엉덩이와 코어를 축으로 해서 밸런스 운동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동의 목표로서 저는 정형외과 의사서 허리 강화랑 균형성 운동이 들어가 있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는 말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대 수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형태 중에서 신체 거동이 자유로워지지 않는 순간을 보통 건강 수명의 한계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허리 자체가 그냥 코어가 약해지고 허리 자체가 아파지는 형태로 결국 매개가 돼서 못 걷게 되십니다. 못 걷게 되는 게 뭐 다른 몸에 기력이 없어서 못 걷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허리 자체가 좀 관리가 잘 못 되시면서 못 걷게 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 강화와 균형성 회복을 위한 운동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 균형성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보통 제가 환자분한테 자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결국 몸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허리는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더라도 몸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허리가 숙여져 있게 되면은 낙숫물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리듯이 이 균형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허리 자체가 빨리 망가질 수가 있고 또 이 균형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낙상의 위험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그 균형 감각을 회복하게 하는 운동이 꼭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 선생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강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선생님?
일상 활동량 자체를 볼 때는 집에서 물론 이제 집안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움직이라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바깥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만의 생활 스포츠들을 하나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예. 뭐 하다못해라도 아쿠아 에어로빅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은 산책 같은 부분도 될 수도 있을 거고, 예, 뭐 예. 배드민턴 같은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예. 좀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꼭 활동량만 움직인다. 확실히 좀 이런 부분들은 운동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좀 계속적인 좀 적극적인 활동들을 좀 활력이 넘치는 운동들을 좀 권장을 하고 아, 드리고 그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치님께서 이게 그 어르신들을 운동을 시킴으로 통해서 자기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생활체육에 가까운 활동들을 하나 획득하게 해드리는 게 네,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노인들을 운동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목적이시다. 네, 그렇게 네. 예. 뭐 탁구 같은 것도 뭐 좋을 수도 있고요. 예, 네,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근력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몇 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운동은 일단 다리 운동부터 먼저 할 거를 좀 권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운동을 하셔야 좀 심장에 좀 부담도 좀 적고요. 예, 예.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체가 또 가장 예. 중요하고, 또 다리에 대한 골밀도를 좀 증가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은 항상 하체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반드시 하체 운동은 주에 2번 이상 꼭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하고 엉덩이 운동은 필수로 보는데, 대부분이 허리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엉덩이 중요성은 잘 이제 인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이제 회원님들을 지도할 때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하체 운동을 하긴 하는데 엉덩이에 힘준다, 스쿼트만으로는 절대 힙 운동 되지 않습니다. 예, 별도적인 힙 운동, 그리고 하체에 대한 힙에 대한 집중적인 트레이닝들, 그리고 그래서 몸에 대한 뒤쪽 허리를 생각하실 때는 항상 허리하고 엉덩이 근육, 2근육을 같이 꼭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에는 뭐 허벅지 앞쪽 근육이나 허벅지 안쪽 근육이나 허벅지 뒤쪽 근육들이 다 엉덩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엉덩이에 대한 좀 중요성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힘이 들어가야 또 하복부에도 힘이 들어가고, 엉덩이와 배가 힘이 들어가야 또 달릴 수 있고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의 시작은 허리하고 엉덩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효과를 좀 급하게 운동 막 시작하시면은 효과를 보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효과를 보려면은 상당히 고강도 운동, 상당히 집중된 트레이닝, 상당히 특정 부위에 대한 자극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좀 다쳐서 이제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항상 효과보다는 안전하게 예, 해서 자기 운동 강도의 한 60%나 70%에서 한 15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 정도, 이러한 안정성에 기반된 트레이닝들을 먼저, 요거를 가장 중요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닝적인 부분들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요. 이제 다음으로는 그 체력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서 운동해서 좋아졌대, 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 사람은 몇 시간씩 운동하는데 저 사람은 얼마큼 운동해서 저렇게 좋아졌을까. 근데 그분들은 10년, 20년씩 계속 운동했던 분들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회복되는 수준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어떤 유연성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심폐 능력에 따라서 자기에 맞게끔 이제 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하다라고, 남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힘들게 무겁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나올 거를 주에 2번 하고, 2번 나올 거보다는 3번을 하고, 3번 나올 거보다는 4번을 하면서 빈도를 높이는 과정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제가 이제
많이 느낀 부분들이어서 요건 좀 외우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빨간배 네. 선생님처럼. 제가 좀 제 의견 좀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운동은 하체 운동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결국 그게 그 코어와 다 연관되고 심폐지구력이랑 다 연관된 겁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결국 자세가 나빠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자세가 나빠지는 게 코어가 떨어지고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어의 힘이랑 엉덩이 힘이랑 허벅지 힘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떨어지는데 엉덩이 근육이 더 강해지지 않고요. 코어가 떨어지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는데 허벅지가 두꺼워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강 수명을 그러니까 건강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허벅지가 강해져야 되고 이 허벅지 운동만 해서 허벅지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허벅지가 안정적으로 강해지려면 엉덩이 허리가 같이 강해지는 식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동의 첫 번째 목적이 심폐지구력 늘리는 거고 근육의 지속성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국 지속적으로 강한 힘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허리 운동과 엉덩이 운동은 같이 코어랑 같이 묶여 있는 세트라고 보셔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같이 뭉쳐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운동할 때 몸이 흔들리는 상태로 운동하시면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커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진료실 상황에서 운동하실 때 통증이 많이 줄어드신 분이시라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되는데 그 운동의 기본 자세를 취했을 때 원래 그 기본 자세 한 7, 80%는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유지가 안 되고 몸이 흔들리고 몸이 떨리고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런 운동을 하시면 그 운동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없으시고요. 자세가 표준적인 자세의 한 8, 90%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그 자세를 완벽하게 만들고 상당 기간 반복하면서 그 동작과 그 자세가 줄 수 있는 어떤 효과들을 보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체력 수준에 맞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시고요.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땐 다들 한 가닥 하셨으니까 젊었을 때 느낌으로 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몸이 안 따라와서 난 그렇게 하는 게 운동이라는 관념을 버리시고, 네, 몸 상태에 맞춰서 무리가 안 가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게 젊었을 때 기준으로 운동하시면은 안전하게 운동이 되기보다는 무리하게 운동이 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체력 증진하게 하는 운동을 따라 하시는 것도 무리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자기 체력 수준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아까 강도보다 빈도 말씀하신 것도 전체적으로는 자세 유지하는 지속적 근육을 조금 더 트레이닝하는 쪽에 또 방점을 맞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지금 근력 운동 시 환자분들한테 이게 근간소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이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 다섯 가지 포인트들은 꼭 한 번씩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운동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운동을 볼 때 운동에 대한 정의적인 부분을 매일 1일 프로그램으로 1일 운동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운동도 좀 계획을 세우고 하면 좀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대한 3개월치 계획을 좀 짜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체력부터 좀 키우기.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반복 횟수를 많이 높이는 좀 가벼운 운동 위주로. 그리고 빈도수는 주에 한 3일 정도에서 4일 정도로. 그리고 이제 물론 몸도 있지만은 맨몸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과격한 운동들은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맨몸 운동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이런 것들 반복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조금씩 들면서 강도가 있는 운동, 아령도수를 쓰면서도 좀 이렇게 좀 강도가 좀 있는 운동으로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빈도수를 그 다음에 한 번 더 늘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여기 빈도수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아? 주 5일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체력을 좀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도를 올리는 게 가장 체력을 올릴 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주 5일까지도 저는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을 좀 병행하시면서 특정 부위 운동이 아니라 몸이 좀 체력도 좀 올라오고 근지구력도 올라오고 근력도 올라오면은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좀 병행하시는 뭐 일상 스포츠들, 취미 활동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보면은 어떤 한 가지 동작으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단계를 정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한 거, 중간 거, 강한 거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을 네, 하셔야지 뭐 어떤 한두 가지 동작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 네, 있다. 맞습니다. 예, 예. 아이고 여러 그 청취자들이 구독자분들께서 꼭 새겨 들으셨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운동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전체적인 효과를 기대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볍게 좀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한 5가지 정도를 해봤는데요. 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바로 메인으로 근력 운동부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근력 운동부터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걷기를 좀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하시면서 땀이 좀 날 정도로 숨이 좀 차지만 땀이 날 수 있는 그리고 심박수가 좀 두근두근 거리는 좀 이런 정도에 대한 부분을 권장하고 그리고 처음에 간단하게 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몸이 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 하체 운동 중에서 앉아서 다리를 피는 운동 허벅지 앞쪽 근육으로서 이제 먼저 무릎 주변을 조금 워밍업을 한 번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서 의자를 먼저 기댄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안정성을 기댄 상태에서 하체 전신 운동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하면서 팔 운동할 수 있는 걸 해봤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운동으로는 엉덩이가 이제 보행을 할 때 쓰는 뒤쪽 근육 말고도 좀 바깥쪽 근육들도 있어서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 다음에 엉덩이랑 허리 운동, 누워서 엉덩이를 돌리는 엉덩이와 허리 운동, 브릿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면 운동인 레그레이즈까지 해서 총 5가지 운동을 좀 예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순서를 뒤에 유산소 운동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 다음에는 또 40분 이상 숨 찰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빠른 걷기나 또 가벼운 조깅을 통해서 운동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20분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네. 어르신들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할 때 내가 한두 가지 동작을 반복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준비 운동, 그리고 본 근력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 정리 운동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체력이 증진되고 코어나 하체도 강해지시면서 어르신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진료실 환경에서 어르신들 보면은 형편없이 하체 힘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몸 자체를 잘 지탱하지 못하시면서 결국 환자분들이 허리가 자꾸 숙여진 게 등 근육이 약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코어에서 힘을 잘 못 줘서 못 버티시는 거거든요. 협착증이 있거나 근감소로 허리가 잘 못 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체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등 자체의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은 코어가 부족한데 이 코어를 기르는 것 자체가 엉덩이 근육, 하체 근육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신 근력 프로그램 정도라면은 전체적으로 하체 근력을 좀 강화하면서 유산소 운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는 동작 중에서 특별히 통증이 없게 주 2회 이상 한두 달 시행을 하시면은 누구든지 몸의 컨디션이 달라진 거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느끼실 만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모델이 좀 젊으신 분이어서 좀 참고를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구를 하나 운동을 넣었어요. 이제 대퇴 허벅지 앞쪽, 예. 허벅지 앞쪽 대퇴 4두 운동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레그 스텐션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 운동을 하는데 하실 때 이렇게 차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점진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이용해서 들어올리고 무릎을 완전히 피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내쉬고 내려갈 때 들이마십니다. 올라갈 때는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고 힘을 계속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옵니다. 숨을 제가 여기 선생님 모델분 운동하시는 걸 보니까 그 하체 쪽이 하나도 안 흔들거리네요. 그러니까 다리 쪽에는 그렇게 가벼운 중량을 치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 아랫배 쪽에 보면 거의 미동이 없게 네. 코어가 완벽하게 잡아주고 지금 다리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호흡 조절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 호흡이 대부분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요. 아랫배 달리기 할 때처럼 아랫배는 강하게 힘을 줘서 안 흔들리면서 대부분 윗배 쪽에 숨을 쉬는 거 기준으로 호흡 조절을 하셔야지 이게 허리가 변화가 적습니다. 보통 저게 다리를 치는 운동을 할 때 허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게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게 코어가 잘 안 단련이 되어 계신 분들은 저런 동작을 하면 몸이 자체가 흔들리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저거 레그 익스텐션 기구를 딱 해봤는데 몸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분은 중량을 많이 낮추거나 몸이 안 흔들리기 위한 다른 운동을 좀 하시고 저 운동에 접근하시는 게 맞는 방향. 네, 맞습니다. 예. 어르신들 이런 거 시키면 잘 하시나요? 곧잘 따라 하시고요. 예, 이제 예. 부담도 없고 앉아서 하시기 때문에 예, 예. 처음에 허벅지 앞쪽 운동 이제 편하게 좀 접근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운동하지라고 보셨을 때는 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좀 모래주머니 같은 걸 차고 하신다거나 또 맨몸으로라도 처음에 하셔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워밍업 하셔도 충분히 자극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동작은 코에만 힘만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되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힘주는 노력만 들이면은 몸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네.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쿼트를 하시는 건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스쿼트를 하시는데 밑에다가 뒤에다가 의자를 대는 거예요. 네. 한번 엉덩이를 한번 닫고 올라오면서 어깨랑 팔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다리 운동도 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는 팔 근력도 같이 키우실 수 있어요. 네. 아주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요. 스쿼트를 할 때 은근히 무릎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예, 하고. 예, 예. 그리고 앉을 때 확 주저앉아 버려서 뭐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하면서도 이제 엉덩이가 못 잡아주기 때문에 골반도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운동이 되는 거죠. 한쪽 다리만 힘이 실린다라든지, 또는 운동하면서는 엉덩이 힘을 못 쓰고 허벅지로만 힘을 쓴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의자에 기댄 상태에 대한 체어 스쿼트를 추천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저거 체어 높이는 좀 높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네,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시연해 주시는 분은 의자 높이가 꽤 낮은 편이셔서 네. 되게 어르신들이 딱 저 각도로 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네. 좀 의자를 좀 높은 의자를 두셔서 저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을 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깨지는 순간 몸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저도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저도 몸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 안 된다는, 저한테는 아직 스쿼트가 맞는 운동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해봐서 그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전체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나시면은 도전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내가 몸이 흔들흔들 하면서 밸런스가 조금씩 호흡이 흩어지고 밸런스가 깨지신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요 운동은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헬스에서 모든 운동을 가르칠 때 호흡 조절을 가르치는데 그 호흡 조절이 실은 코어를 유지하고 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동작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높이로 의자의 높이를 맞추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자를 처음에 이 골반 높이가 무릎 높이보다 높은 데서 하시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가 현재 지금 보시면 낮은 의자이기 때문에 또 끝에서 좀 부하가 갈 것 같아요. 무릎 쪽이나 이런 거. 네. 좀 높은 데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그러니까 자세가 잘 나와야 운동 효과를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저런 운동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누구도 처음 해봤는데 저 자세가 한꺼번에 나오시는 분은 극소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높은 의자를 놓고 내가 자세가 완벽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은 네. 조금 더 낮은 의자를 두고 도전해 보시는 방향으로 재활해 보시는 게 운동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단한 집에서 할 수 있는 평형성 엉덩이 발목 주변 힘과 엉덩이 힘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인데요. 다리를 한번 앞으로 들어올렸다가 한번 옆으로 돌리고 요건 난이도가 조금 높은 운동이고요. 이걸 하기에는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의자가 있으실 거예요. 의자를 보고 다리를 땅에 닿지 않고 옆으로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시면 처음에 엉덩이 힘도 같이 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가장 중요시 보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자를 잡으시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올리는 이 외전 동작을 꾸준히 하시면은 에게 저거 너무 이렇게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강도가 높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15번, 20번, 30번 계속 횟수를 늘려나가시다 보면은 강한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저 동작도 저게 균형 감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좀 건강하시고 특별히 통증 없으신 분들 하시기 권할 만한 운동이고 왜 권할 만한 운동이냐면은 보통 그러니까 불안정성을 만들잖아요. 근데 결국 다리를 들었을 때 몸이 안 흔들리는 거는 코가 완벽하게 풀리지 않고 잡아줘야지 저게 몸이 안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기르는 의미도 있지만 코어와 하체 근육, 엉덩이 근육을 연결하는 협응력을 길러주는 협응력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특히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맨손 운동은 대부분 협응력 운동의 개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응력이 뭐냐 그러시지만 이런 동작들이 실질적으로 협응력 운동에 상당히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다리가 두꺼워지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다리랑 엉덩이 근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몸에 저기 시연자 분처럼 모델 분처럼 몸이 하나도 안 흔들리게 지금 다리를 드시는데 오른쪽 다리랑 머리랑 몸통은 거의 안 흔들리잖아요. 네. 저걸 저렇게 꽉 잡아줄 수 있는 훈련이면 다리를 드는 게 드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라 다리를 들 때 몸에 안 흔들리게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응력 개념이 운동에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운동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쓰는 근육도 중요하지만 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예. 하는 게 이제 코어를 가장 쓰는 중요한 트레이닝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너무나 잘하시는 운동인데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엉덩이하고 허리 운동이에요. 요때 근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다가 어떤 뭐 링 같은 걸 꼈네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엉덩이랑 허리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기능적이게 예. 허벅지 안쪽 근육도 같이 키우도록 집에 뭐 베개가 있다면 베개 같은 걸 사이다 끼우셔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깥에서 안으로 모으는 힘 내전근을 같이 쓰시면서 하시면은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허리 그리고 코어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손쉬운 근력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리를 올릴 때 브릿지를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다리를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어서 그래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올리는 각도를 좀 낮추고 본인이 엉덩이 근육을 인지한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리면 좀 더 허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엉덩이랑 허리만 집중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데 들어 올릴 때 꼭 엉덩이랑
복부 근육을 같이 힘쓰시면서 하셔야 올바른 브릿지 동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치님께서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거에 하면서 허리가 아픈 거는 지금 여기 모델분이 허리를 드실 때 보면은 허리가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즉 고관절만 써서 드는 느낌이 강합니다. 고관절을 써서 드는 거고 허리랑 배가 동그랗게 말리지가 않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상태를 거의 유지하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게 그 호흡이 완벽하게 조절이 되고 아까 코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엉덩이랑 배에 동시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퇴사두근 쪽에 힘을 써서 들어 올려야지 이게 허리가 안 아프지. 이게 배에 힘이 빠져버리는 순간, 그래요. 배에 힘이 빠진다, 호흡 조절이 안 되는 순간 허리가 굽혔다 폈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허리가 아픈 건 실은 되게 단순합니다. 허리에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허리의 움직임 중에서 허리의 움직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굽혔다 폈다, 회전하는 거, 옆으로 휘는 거, 이 세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배에 힘이 빠져서 허리가 흔들거리는 순간 여러 가지 동작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운동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기본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엉덩이랑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저게 배에 힘이 들어가는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은 배에 힘을 주고 버티는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좋은 운동이어서 이게 허리 운동으로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는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제 복부라고 하는 이제 전면 근육을 강화를 시킬 때 아랫배 강화하겠다고 이제 양쪽 발을 들어 올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양쪽 발을 들었다가 내려가는 동작을 할 때 배 근육이 못 잡아주니까 허리가 젖혀지면서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도 계시고, 누구나 이제 복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몸통을 많이 구부리는 직접적인 구부리는 동작을 하다가 또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에 복부 운동을 하실 때에는 직접적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을 강하게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고, 또한 양쪽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을 피하시고, 지금처럼 몸통이 지면에 붙은 상태에서 한 발만 이용한 운동을 하시면 안전하게 이제 아랫배 쪽과 고관절 굴곡근 일부 근육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까지 같이 강화할 수 있는 전면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레이즈 하실 때는 지금 발목 보시면 발도 움직이죠. 허벅지 앞쪽 근육, 종아리 근육, 그리고 골반 안쪽 근육, 배 근육, 이 네 근육들을 다 같이 써야 됩니다. 하실 때에는. 네. 여기 영상 보시면 제일 인상적인 거는요. 여기 모델분이 운동을 하시는데 반대쪽 다리와 반대쪽 몸에서 보면 전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아랫배에 힘을 많이 주고 균형 잡는 지금 다리를 치시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계시죠? 네. 결국은 몸 전체에서 버티는 코어를 기르는 훈련, 협응력 코어를 기르는 훈련이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건 운동하고 있는 이거는 왼다리 운동뿐만 아니라 코어와 오른쪽의 다리에 해당하는 균형 감각 운동이 상당한 정도로 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균형 감각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몸을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게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물리치료사나 의사들로서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고관절 굴곡을 잘 활용을 못 하세요, 아예. 무슨 뜻이냐면 허리를 숙일 때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서 고관절 굴곡을 이용해서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습관이 들어있으면은 허리 자체가 구부정해지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굽혔다 폈다는 양이 줄어들면서 허리가 보호가 되게 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허리 아프신 분들을 보면은 고관절을 잘 못 쓰세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고관절이 굳은 게 아니라 운동 유닛으로 힘을 쓸 때 이걸 분리해서 쓰는 훈련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반복하시는 게 내가 코어를 써서 잘 버티고 일상생활을 하실 때 고관절을 많이 활용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허리 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데 매우 유용한 운동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꼭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케이스를 좀 몇 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연령대가 80대인 분들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남성분이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앉아 있는 시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고기도 좋아하시고 체중도 좀 많이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 보니까 예, 예. 이제 허리랑 엉덩이 힘이 좀 많이 좀 부족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적인 부분으로는 먼저 이 트레이닝에 대한 방향성을 해드렸는데 이 포인트는 강화, 무릎 안정화, 자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운동 순서들을 좀 체크해드렸는데요.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동 순서를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프로그램대로 거의 같은 비슷하네요. 프로그램대로 좀 진행을 해드렸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의자에서 스쿼트를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익숙해지고 나서는 뭐 TRX라고 해서 매달려서 하는 스쿼트도 진행했었었고 예, 예. 또는 나중에는 이걸 의자를 빼고 예, 예. 맨몸에서 하는 또 스쿼트를 하는데 스쿼트를 깊이 앉지는 않았습니다. 야, 연세가 있어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니까. 네, 네. 예, 예. 그래서 반만 앉는 스쿼트를 음, 했었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엉덩이 운동을 세 가지나 시켰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근력 운동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리 힘이 좀 생기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걷게 해드렸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게 해드렸다가 그 다음에 35분 걷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40분 걷게 해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걸을 수 있어도 무릎에 좀 부하가 가장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생기셨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가 늘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도 빠지셨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운동 자체에 대한 방향성이 꼭 근력 운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생활량, 활동량 증가, 심폐 능력, 유산소의 비중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드리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처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 상체가 구부러져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카이포시스라고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죠. 상체가 숙여지는 건 상체 힘이 부족해서 숙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체 근력이 부족하고 코가 떨어지시면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운동 근력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협응력 있게 같이 움직이는 게 잘 안 돼서 그러신 경우가 많으세요. 연세가 드시면서 대근육도 떨어지고 코어가 떨어지는데 젊었을 땐 이걸 같이 쓰시다가 이게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이나 활동량이 줄어드시면서 이 협응력 밸런스가 깨져버린 상태로 지내시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뭐 악력이나 다리 자체 힘이 얼마나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운동을 통해서 협응력은 되게 좋아지셨을 것 같고요. 어르신이 걸으실 때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숙여있는 게 좀 많이 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지금 여기 보면 포인트에 엉덩이와 배에 힘주는 훈련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결국 그게 제가 환자분한테 늘상 말씀드리지만 원래 아랫배에만 힘을 주면 되는데 처음엔 아랫배 코어에 직접적으로 힘을 못 줄 때는 엉덩이랑 배에 같이 힘을 줘서 골반을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흔들리질 않아야지 몸이 덜 흔들리기 때문에 코어가 강화되고 자세가 발라지는 형태로 가시는 거고요. 무릎 자체도 몸이 흔들리면 무릎에도 통증이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꼿꼿이 쓰고 걸으시면은 무릎 자체에 떨어지는 부하도 앞뒤로, 그러니까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걸어보면은 무릎을 디딜 때 더 떨어지는 양이 큽니다. 그래서 몸을 피고 걷는 것 자체가 무릎 자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을 안 좋으신 분들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뭘 해도 불편해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각도로 숙이기보다는 충분히 통증이 크지 않은 정도의 각도로 굽히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 몇 개월 정도 이분이 운동을 하셨나요? 한 6개월 정도는 와, 운동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완전히 네.
꾸준히 다, 하셨었죠. 다른 분이 되셨겠는 다시로. 네, 네, 완전히 몰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운동하시면 혈색도 좋아지시고 네. 표정도 밝아지시잖아요.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 이렇게 운동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안색이 확 달라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도 많이 생기시고 예. 그다음에 워낙 앉아 있다 보니까 그냥 걷기만 해도 뒤뚱뒤뚱 거리시고 움직임이 네. 없어서 예. 걷는 것도 이제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셨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염려를 두고 잘 걸을 수 있게끔 해드렸던 게 저에 대한 운동에 대한 처음에 가장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용기 내시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 걷다 조금씩 이러한 기본적인 근력 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나중에 균형도 잘 잡으시고 걸을 때도 이제 올바르게 걸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좀 생기셔서 이제 뭐 아무튼 많이 좀 좋아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허리둘레도 많이 줄어드셨어요. 네. 정 코치님이 한 분을 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한 분은 역시나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공통된 내용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근력이 약화되면서 특히 코어가 계속 힘이 약해진다라는 게 공통점을 저는 좀 느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통된 부분들을 항상 느꼈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는 골밀도가 많이 약해지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체중이 적게 나가는 분들. 네, 예. 체중이 나가는 분들은 그래도 골밀도가 낮진 않으셨는데 예, 맞는 말입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 특히 이제 키가 조금 작으셨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골 감소증 진단 특히 많이 받으셨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이제 허리뿐만이 아니라 목도 안 좋아지시고 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깨도 굽어지시고 어깨가 굽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다고 하시고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한 특정 부위가 아니라 허리나 무릎이나 어깨나 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꼭 호소하는 부분들이 꼭 이제 코어는 코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근육 좀 늘리는 위한 운동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속적으로는 등도 운동을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네, 꼭 다리 운동만으로는 처음 다리 운동이 중요하지만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등 운동도 같이 좀 병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그 아무래도 움직임이나 분절 움직임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엎드려서 특히 협응력을 키울 수 있는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왼발을 들어 올리는 이런 버드핸드 같은 동작들도 추천해 드렸고요. 그리고 하체 스쿼트 근력 강화 운동할 때는 반만 앉는 스쿼트를 병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때는 꼭 등 운동을 하나씩을 꼭 추가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할 때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등도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서 항상 보행에서 중요한 부분인 하나씩 꼭 강조하는 트레이닝 꼭 진행했었습니다. 네, 보통 등 근육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행에서 이렇게 등 근육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코어 자체가 등 근육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코어가 복횡근, 다혈근, 횡격막, 골반 기저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혈근 자체가 등 근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자체가 어차피 등 근육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운동에서 그러니까 비중상 아까 지금 보여줬던 트레이닝은 등 근육은 다 누워 있는 형태로 다혈근 쪽엔 자극을 좀 적게 주는 형태로 했던 운동들이 많은 거고요. 다혈근 중에도 어느 정도 자극을 주는 운동이 코어를 같이 강화해서 협응력을 길러주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등 근육이 우선시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넘겨드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니까 운동하니까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뭐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이 정도면 드라마틱한 거 아닌가요? 허리둘레가 94에서 78이 됐으면 드라마틱한 것 같은데요. 이제 TV에서 예. 짠 하면은 2달에 5kg 감량.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클럽 하면은 예. 3달에 10kg 감량. 이게 워낙 슬로건이다 보니까 예. 연세들 일단은 운동 오면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라는 게 이제 기대치가
많이 상당히 높으세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전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아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네. 어르신들한테 권장할 만한 다이어트인데 무슨 뜻이냐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면요 심장이나 그런 데 문제 많이 생기세요. 네. 그리고 갑자기 식사량 줄여버리시면 몸에 무리가 오십니다. 항상성이 깨지시기 때문에 70대 분들한테는 권장할 만한 다이어트가 바로 이런 다이어트입니다. 체중이 한 2kg 정도 빠지고 근육량은 늘면서 체지방률은 감소하는 이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젊은 사람들이 봤던 드라마틱한 효과를 어르신들이 보려고 하면은 몸에 재앙이 생기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가 허리둘레가 저렇게 내장 지방이 저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네.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은 6개월 전에는 지금 사진을 찍으면 얼굴 표정이나 활동량이나 모든 게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운동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네. 그 뭐 참고 운동을 해서 젊은 사람처럼 갑자기 몸짱이 되는 사례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매우 위험 부담이 큰 행동이어서 이건 너무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허리 둘레가 94에서 78이 되셨다고요? 와, 기적입니다, 기적. 여기에서 그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근력 운동에 포인트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골밀도도 조금은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혈중에 대한 고지혈증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또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허리둘레도 줄어들었던 이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운동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정의적인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이쪽으로 좀 비중을 두시는 게 헬스장 다니면은 근육량이 막 늘었다 여기에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네. 한마디만 보태면은요. 네. 자기 몸에서 건강해지는 거지 남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연세가 드시면 몸을 바꿀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내 상태에서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젊었을 때나 지금 현 상태가 아니라 누구처럼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 상태에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방향이 현명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남성분이신데 워낙 전부터 운동을 꾸준히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운동 제가 느꼈었던 거는 아 운동은 미리 하는 거구나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만드는 예, 것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시기 때문에 미리 운동은 미리 하는 게 좀 중요하다. 나중에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근데 다 좋으신데 허리가 항상 아프시더라고요. 이제 골프를 많이 차시다 보니까. 근데 골프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골프하니까 건강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허리에는 좋지 않은 운동인가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전문적인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골프는 그러니까 치는 방향에 그러니까 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처럼 코에 힘을 잘 주고 자세를 잘 잡아서 치시는 분들은 비거리 욕심만 안 내시면 허리가 안 나빠집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그냥 셋업 자세에서부터 요추 전만이 깨지는 상태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요추 전만이 깨지고 회전을 해버리면은 허리가 안 좋은 부담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골프 선수들처럼 허리 요추 전만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선수들이 아픈 거는 너무 강한 파워로 비거리를 아주 최대한 내려고 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요추 전만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코어를 잘 잡고 공을 치시면은 저는 골프 자체는 그렇게까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셋업 자세에서부터 허리가 굽은 상태로 공을 치세요. 근데 그렇게 공을 치면 당연히 허리 해롭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꼭 근력 운동에만 비중을 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범위 좀 스트레칭을 좀 처음에 항상 좀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력 운동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 골반 스트레칭, 장요근 골반 안쪽 스트레칭, 그다음에 광배근이나 허리 스트레칭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병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운동 순서를
다리 근력을 상당히 좀 강도 있게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었어요. 워낙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비대칭 트레이닝을 병행을 해서 비거리 향상할 때 코어 운동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임팩트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좀 지도를 해드렸죠. 그래서 하시는 것 할 때 엉덩이랑 배가 힘이 들어가고 바른 자세가 된 상태에서 하니까 확실히 좀 스포츠 활동 하시는데 취미하는데 도움이 좀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보통 근데 이게 운동 선수들 실제로 골프 선수들 보면 밸런스 엑서사이즈를 계속 합니다. 자세 유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선수들도 골프를 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허리 계속 무너지면서 공을 치시면은 골프 치기가 어려우시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동작은 별로 통증이 없으시더라도 어르신들이 골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이나 스트레칭이나 기본적인 하체 쪽의 근력 운동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오랫동안 취미 골프를 잘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나고요.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코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말씀 전해 주시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요약. 요거 요요 페이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는 요약을 해드리면 죄송합니다.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강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빈도 자주 높여서 이제 빈도를 높일 것. 주에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않을 것. 근데 이제 1시간이라고 하는 건 유산소 운동이 다 포함된 걸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운동을 가장 안전한 게 가장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는 엉덩이랑 허리, 하체 운동은 좀 필수다. 네. 긴 시간 너무 강의 감사하고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은 한 가지 동작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 코치님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를 같이 꾸준히 하시는 게 건강해지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게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정 코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